63세에 퇴직 후 깨달았습니다. 애쓰지 말고 놀면서 살아라. 퇴직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선배가 처음 꺼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기다립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묘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을 일이라는 틀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찾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며 스스로를 계속 바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선배는 63세에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애쓰지 마라. 이제는 놀면서 살아라.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놀면서 살라는 말은 어쩌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는 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열심히 사는 삶에서 잘 사는 삶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애쓰려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했고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쉬고 있으면 왠지 불안해지는 습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은퇴는 사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성과보다 시간의 즐거움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걸 깨닫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사례 1 퇴직 후 카페를 차렸다가 후회한 김 선배. 제가 아는 김 선배는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고 62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놀아도 되나? 그래서 결국 카페를 차렸습니다. 퇴직 후 가장 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고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보다 더 힘들다. 주말도 없고 손님이 없으면 매출 걱정이 생깁니다. 몸은 더 피곤해지고 마음도 더 바빠졌습니다. 결국 3년 후 카페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또 일을 만들었어. 그냥 놀 걸 그랬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다시 직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사례 2 매일 산책을 시작한 박 씨의 변화. 반대로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기. 아침에 집 근처 공원을 1시간 정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커피도 마시고 등산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빠. 하지만 그 바쁨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에서 오는 바쁨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산책, 점심 친구들과 식사, 오후 취미생활, 저녁 가족과 시간. 그는 말합니다. 이게 진짜 은퇴 생활이지. 사례 3 65세에 그림을 시작한 이 씨.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 씨는 평생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숫자와 실적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작품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즐기며 몰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직업도 아닌 시간을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억지로 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둔 것은 무엇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은퇴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야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시기입니다. 놀면서 살아라는 말의 진짜 의미. 여기서 말하는 논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여행을 다녀도 좋고, 취미를 가져도 좋습니다.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좋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었고, 중년에는 책임이 많았고,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는 종종 은퇴를 인생의 끝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60대 이후에도 20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제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성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63세에 퇴직한 그 선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죽도록 애썼잖아. 이제는 좀 놀아도 된다. 어쩌면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계획이 아니라 이 마음가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애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즐기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요. 은퇴 후 삶이 달라지는 과학적인 이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괜히 또 일을 만들었다거나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와 삶의 구조 자체가 은퇴 이후에는 다른 방식의 삶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과 노년학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성과 중심의 삶보다 의미 중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 성취, 성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합니다. 관계, 건강, 즐거움, 의미.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1. 나이가 들수록 행복 호르몬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뇌과학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이루거나 성과를 낼 때 분비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이런 행동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승진, 사업 성공, 돈 벌기, 목표 달성.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도파민의 영향은 조금 줄어들고 대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의 영향이 커집니다. 이 호르몬들은 이런 상황에서 많이 분비됩니다.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취미 활동을 할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그래서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랑 밥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냥 공원 걷는 게 행복하다. 이건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그런 행복을 더 잘 느끼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 바쁘게 살수록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책임을 가지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특히 은퇴 후 다시 사업을 하거나 지나치게 바쁜 일을 하는 경우 젊을 때보다 스트레스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학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적은 활동을 하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가벼운 아르바이트, 공부, 여행. 즉, 성과 중심의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 중심의 활동이 건강에도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3.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가장 크게 결정된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무려 80년 이상 이어진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공원 산책 모임, 동호회, 취미 모임, 동창 모임. 이런 활동들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입니다. 4.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노년학 연구에서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할 작은 일이 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산책, 책 읽기, 텃밭 가꾸기, 취미 활동. 이런 작은 일들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일부러라도 모임, 취미 활동, 동호회 같은 사회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뇌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늦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그림, 사진. 이런 활동들이 뇌를 계속 활성화시켜줍니다. 5. 결국 은퇴 후 삶은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젊을 때의 삶은 속도가 빠릅니다. 목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속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고, 잠시 쉬어도 되고, 돌아가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속도를 다시 찾는 시기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젊을 때 이렇게 살 걸.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고,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삶. 사실 이것은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3세에 퇴직한 그 선배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더 깊게 들립니다. 평생 애쓰며 살았잖아. 이제는 좀 놀면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잘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노후를 잘 산다.